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한다, 저거 정리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리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후보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뜻이라고 이 이준석과 통화를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준석은 그게 아니다,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뜻이라고 하자 이 원희룡 전 지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 일부분만 공개를 하자 그게 아니라 전부를 다 공개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준석과 통화를 했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분명히 윤석열에 대한 비판 언사가 많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6시까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준석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측에서는 자, 이 당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맞서왔고, 자, 그래서 이 원희룡 측에서는 자,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준석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갈등적인 언사를 하지 말아라 하고 캠프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이준석이가 다시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이준석의 언론사 접촉 금지 또는 인터뷰 자제는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자신의 변명 같은 입장을 드러내놓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은 현재 제기되는 논란들은 모두 제 생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경선 과정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 측이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면서 4.7 재보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보한 청년 세대들 관심이 다시 동요하고 있다, 당의 확장성을 느끼는데 전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이 동요하고 있다. 바로 이준석 때문에 동요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자기를 공격하면은 청년들이 떠나간다 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이 언론을 단 하루라도 접촉하지 않으면 뭔가 이 생활하기가 불편하거나 뭔가 이 허전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그렇게 피드백을 봐야 뭔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아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병적으로 보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이 먼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에서 곧 정리된다는 언급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은 전체 녹취록은 이미 원 지사 측에 보내줬다, 더 이상 대응할 생각은 없다, 곧 정리된다는 건 당 내부 갈등이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에서 최근 내부 논란이 당과 후보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이 길게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이 정리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니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원희룡 전 지사는 본인의 기억과 양심을 걸고 말을 하는데 그건 분명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통화 녹취 문제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왜 통화를 녹음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게 아니라 휴대폰의 기본 기능이라 별 생각 없이 써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그 기능을 꺼놓으려고 한다. 아예 통화 녹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아이폰을 살까 하는 생각도 있다. 자, 다시 기자가 윤 전 총장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인사 중에서 사석에서 윤 전 총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차례 회동해서 대화가 되는 부분을 느낀 게 많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이 밀 수 있는 가장 상징성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문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심정적 응원을 하면서 깊은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광폭의 스펙트럼을 보여줬으면 한다. 젠더 이슈 등 공정도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뭐 젊은 층, 젠더, 전통적, 중도층 이런 거 다 하면은 뭐 선거할 필요가 없죠. 100% 당선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걸 잘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뭐를 더해라, 뭐를 더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또는 후보들을 관리, 통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는 겁니다. 그 게임 자체를 공정하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뭐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 핑계 대가지고 윤석열이 안 된다 하는 소리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기자가 윤 전 총장 측은 이준석 대표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입당 날짜 윤 전 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등이 우리 쪽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하면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 유출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당대표가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이득 볼 게 뭐가 있나. 특히 윤 전 총장 같은 유력 대선 후보의 전격 입당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언론에 깜짝 공개를 해야 극적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닌가. 중간에서 여러 오해를 만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캠프 쪽에서, 캠프가 아니라 이준석 측근에서 녹취록을 실수로 유출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런데 그 다음날 이게 문제가 되고, 윤석열과의 통화를 녹취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녹취한 적이 없다라고 또 발을 싹 잡아 떼는 겁니다. 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말은 일관성이 없다. 윤석 측근한 말과 본인의 말이 틀리고 지금 이렇게 왜 흘려 이득 볼 게 뭐가 있나? 이득 볼 게 뭐가 있나? 지금 결과적으로 이득 못 봤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 프레이도 하고 슬쩍 흘리기도 하고 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말이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윤 전 총장 측 정진석 의원의 돌고래 멸치 발언에 하이에나로 응수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리하고 오만해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 의원의 돌고래 멸치 발언은 다른 후보들과의 공정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 일부 인사들은 돌고래를 굶겨서 멸치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거냐는 식의 오해를 한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오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자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했던 동영상이 돌았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3월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국면에서 촬영한 유튜브였다.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처럼 윤 전 총장도 당 밖에 있었다. 당 밖 인사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된다면 당 사람으로서는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농담이었는데 엉뚱하게 해석된다. 그게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설명해놓고 지금 농담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실수였다. 큰 물건을 훔쳐놓고 실수였다. 이러면 다 해석되는 건가? 엑스큐스가 되는 건가? 자, 단일화 승리와 당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당의 애정 그리고 단일화 승리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정말 변명 아닌 변명, 진짜 변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말해놔놓고 백일화의 동영상이 다 공개됐는데 자기 생각은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분명히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농담이 될 수가 있나? 농담이 될 수가 있나? 자, 이 주자들의 의사를 확인도 않고 토론을 너무 많이 밀어붙였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준이의 아이디어였다. 어차피 선관위 구성되면 20차례 토론을 할 텐데 경준위에서 2차례 토론을 더 하는 게 내 입장에서 뭐 그리 중요하겠나. 자, 다만 코로나 시국에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는 축제 같은 경선을 만들기 위해선 활발한 토론과 메시지 경쟁이 수만 명을 거느린 조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멸치로 지목됐던 후보들이라도 국민 앞에 자기 생각을 풀어놓으면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경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자,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모든 게 박근혜 당시 유력 후보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상황이 내게는 폭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출마 당시 공약이었던
후보 간 2대2 팀 토론 배틀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박근혜 유력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폭력적으로 보였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은근하게 또 까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당에서 유력 후보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을 밀어주는 게, 그래서 이기게 되는, 당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 당에 있는 후보를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영에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폭력적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박근혜 중심으로 갔다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박근혜에 대해서 뭐 탄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이건 정치를 잘못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 폭력적으로 보였다 하면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력, 이건 폭력이 아니라 아주 큰 상해를 입히고 그보다 더한 상처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 아닌가. 당 대표가 나서서 특정 후보를 정리를 해야 된다. 낙마시켜야 된다. 토론 2번만 하면 낙마될 수 있다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식으로 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론회도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다. 경준위에서 낸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싹 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이준석의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입니다. 자, 주자들보다는 당 대표가 돋보이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윤 전 총장이 불참했던 당 주최 봉사활동 행사 또는 간담회에 대해서 당 대표가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원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회성, 전시성 봉사활동이다. 그 행사가 내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당 밖에서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맞다. 당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얻어맞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맞으니까 누적돼서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 행사도 지금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참석했다. 이게 당대표가 아주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령 그 아이디어가 자기가 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말대로 이런 일회성 전시성 봉사활동이 문제가 있다면 불협기를 걸고 제동을 걸어야죠. 딴 일은 밀어붙이면서 왜 이런 건 못 걸고 있나.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변명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선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의 선관위원장설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경선위원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최고위원들과 긴밀히 또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다만 선관위원장은 경선의 심판이기 때문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각 후보 측에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추천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 선수가 심판을 정하면 동네 축구 되는 것 아닌가. 엄격하게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래놓고 그 앞에는 지금 서병수를 강력하게 밀어놓고 또 서병수를 본인이 인사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해놨고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 그리고 후보들이 어떤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밀겠다 이걸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 자기 반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준석의 아주 고질적인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자, 이렇게 답합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통화 한 번 한 적 없다. 유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를 민다는 말도 나왔다. 치맥 회동 당시에는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몰아주기로 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말도 돌았다. 자, 말이 되나 소설이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내지 않는다. 자, 이 유승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오세훈까지 끌어들여서 완전히 물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승민 관계에 처음부터 본인이 유승민을 대통령 시켜야 된다. 유승민이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다. 이 유승민에게 인턴을 맨 처음에 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홍준표니 딴 윤석열이니 심지어 오세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주 교묘하게 지금 비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은 당대표가 당 분란의 원인 제공자처럼 비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 조언을 듣고 있다.
각 후보 캠프의 공격에 응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다. 웬만하면 후보 측과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긴다. 일부 후보는 나와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게 원희룡 전 지사를 지금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 상황을 통해서 주목도를 높이려고. 진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말하면 이렇게 갈등을 이용해서 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협상에 성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합당 논의에서 최대한 양보하려고 노력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2달 이상 비워놓고 있는데 이 또한 합당 시 국민의당 몫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안 대표처럼 기존 보수정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선 후보로 합류해야 비빔밥이 다채로워진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나는 개인적 감정은 없다. 개인적 감정이 없는데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가?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문정권 비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문정권 비판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중요할 때는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보다는 대선 후보들이 정권 비판 메시지를 통해서 체급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들에게 문정권에 헤아릴 수 없는 실정에 대한 비판은 이유식이 될 수 있다. 나는 중도층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 개혁 과제에 더 집중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던 겁니다. 대표가 뭐 어떤 부분이 하고 어떤 부분이 안 한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그 당의 전부를 통과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집권 여당 또는 그 집권 세력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걸 적게놔놓고 당 안에 정당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당을 엉뚱한 방향으로 정당을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게 정당 개혁이라고. 이게 바로 조국식으로 말하던 추미애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자, 정당 개혁 과제라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유력자에게 줄을 잘 서서 줄을 잘 서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인식되는 폐쇄적 당 문화를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대선 치르면 5%포인트 차이로 진다는 말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고 지적하니까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의 표심을 동시에 가져오기 위한 큰 운동장이 필요한데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경선 과정에서 어느 당이든 후보들은 전통적 지지층에 먼저 다가설 수밖에 없는데 본선 승리를 위해서도 확장성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들 놀이에서도 오른쪽으로 계속 돌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지지 않나. 최소한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왼쪽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승리했다. 당 대표로서 나도 오른쪽에 앵커를 단단히 박아 놓되 최대한 왼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5%포인트 차이로 진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5% 진다 소리를 왜 했냐? 지금 이기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선거하면 5%로 진다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이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려고 5%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야기를 물으니까 뭐 박근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재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논점을 피해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이준석의 인터뷰 전부 다입니다. 이걸 들어보면 아직도 이준석은 정말 문제적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변명 그거는 교묘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 이 당에서 논란, 분탕치를 친한 것에 대한 반성 뭐 이것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언론에서 또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매일같이 또 이 매체 저 매체 옮겨 다니면서 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걸 또 즐기려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이준석이가 최대의 리스크가 된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관리하고 당 대표는 묵직하게 행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말을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준석의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